안녕하세요. 뉴스로 공부하는 한국어. 오늘 준비한 뉴스는 인구 절벽과 폐교에 대한 뉴스입니다. 뉴스 링크는 영상 아래에 있으니까요. 공부하신 후에 한번 뉴스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초등학교에 붙은 현수막 KBS 뉴스인데요. 자, 이 뉴스 제목이 무슨 의미일까요? 초등학교에 붙은 현수막. 이 초등학교가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그동안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붙는 것을 현수막이라고 하는데 학교에 이런 현수막이 붙었대요. 그동안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인사는 원래 끝날 때 하는 건데 어떤 뜻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배경 지식부터 소개를 할게요. 저출산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한국은 이제 아기를 많이 낳지 않는다. 출산, 아이를 낳는 건데 저출산이니까 아이 낳는 그 숫자가 적다란 뜻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여성 한 명당 아이를 몇 명 낳는지 보면요. 심각하죠. 자, 2021년 출산율은 한 명이 안 돼요. 0.8명. 사실 어제였나요? 뉴스를 보니까 이제 2022년도 발표됐던데 2022년은 더 적어요. 0.78명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 그래프에 반영이 안 돼서 2021년까지만 했는데 심각하죠. 한국 출산율이 정말 낮습니다. 한 명이 안 돼요. 0.8명. 한국의 학령인구 감소 현황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발음이 어렵죠. 학령인데요. 이거는 이제 발음은 학령이 어렵기 때문에 학령이 됩니다. 한국의 학령인구 감소 현황인데요. 학령인구가 뭐냐면 학교를 다니는 연령, 학교 다닐 만한 연령이에요. 교육기관에 다니는 연령의 아동과 청소년, 그러니까 6세부터 21세, 학교에서 교육받는, 교육기관에서 교육받는 나이의 아이들이 감소했다. 얼마나 감소했는지 한번 볼게요. 2014년의 학령 인구는 918만 명이었대요. 그런데 쭉쭉쭉쭉 계속 내려갑니다. 그래서 와, 많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2023년에는 725만 명. 와, 계속 내려가죠. 가파르게 계속 내려가는데 많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학령 인구가 감소했다. 학교에 다닐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뉴스를 볼 때 알고 보면 좋은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폐교, 인구절벽, 공교육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폐교. 폐교는 학교가 문을 닫는다. 이 뉴스에서도 폐교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문을 닫는다는 단어도 나와요. 이제 학교가 이제 운영하지 않는다. 문을 닫고 이제 학교를 운영을 마치는 걸 폐교라고 합니다. 학생 수가 줄어서 초등학교가 폐교하게 되었다. 아까 그동안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사했잖아요. 이제 초등학교가 문을 닫는다라는 거, 폐교하게 되었다라는 뉴스가 나옵니다. 자, 인구절벽이라는 단어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와요. 인구절벽이라는 개념은 생산 가능 인구, 15세부터 64세인데요. 이제 생산을 하고 일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의 비율이 급속도로 빠르게, 급속도로는 빠르게란 뜻인데요. 빠르게 줄어요. 이 일을 할 만한 생산 인구, 생산 가능 인구의 비율이 줄어든다. 저출산 현상으로 인구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표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인구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죠. 이 계층이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든다. 공교육 이야기도 마지막에 뉴스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공교육은 이제 학교 교육, 국가가 관리하고 운영하는 제도권 교육을 말합니다. 학교 교육을 공교육이라고 해요.
공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교육,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말도 뉴스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그럼 뉴스 내용을 좀 정리했는데요. 자, 서울 화양초등학교 여기가 개교, 문을 여는 거죠. 학교가 문을 연 지 40년 만에 폐교, 아까 폐교는 문을 닫는다고 했는데요. 폐교를 하게 됐다라는 게 이 뉴스에 나와요. 이유는요, 학생 수가 부족해서. 학생 수가 80명, 80명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된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이야기도 나와요. 서울에 있는 서울 도봉고등학교가 있는데 여기에 1학년하고 2학년이 없고요. 3학년만 이제 60명, 60명 남았대요. 이유는요. 이제 문을 닫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신입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1학년, 2학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3학년만 남아있고 이제 3학년이 마지막이죠. 이 학생들이 졸업하면 학교는 이제 폐교가 됩니다. 초등학교도 문을 닫고 고등학교도 문을 닫는 이렇게 학생이 부족해서 문을 닫는 현실을 그 뉴스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학생이 없어요. 학교가 문을 닫아요. 폐교가 증가하는 거죠. 문을 닫는 것이 증가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배출하는 교육대학원의 인기가 떨어져요. 인기가 하락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인구 절벽, 아까 그 생산 가능 인구가 급속하게 없어지는 현상을 인구 절벽이라고 했는데 이런 인구 절벽이 진짜 학교에서 현실화됐어요. 학교에서 정말 아이들이 없어지는 게 눈으로 보이게 된 거죠. 전문가 의견이 인터뷰가 마지막에 나오는데 이 전문가는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해서 이 사람이 제안한 거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합하는 거, 통합해서 학교를 운영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공교육, 학교 교육의 수준, 질을 높이는 것도 이제 노력을 좀 해야 된다. 이 기회에 이 학교 교육에 좀 더 노력을 해서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에 합니다. 자, 알아두면 좋은 표현. 여기서 이런 표현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위기하고 기회라는 단어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요거를 이제 위기를 기회로 삼다. 위기를 기회라고 생각하고 잘 활용하는 것을 위기를 기회로 삼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인구 위기, 이제 아이들이 없어지고 사람이 줄어드는 거 있잖아요. 이 인구 위기를 아까 학교 교육의 질이 향상, 학교 교육이 좋아지는 기회로 만드는 거, 활용하는 거 이야기가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구 위기를 이제 학교 교육의 질을 향상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는 표현으로 위기를 기회로 삼다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인구 절벽,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는 좀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그 뉴스를 소개했는데요. 자, 뉴스 링크는 아래 있습니다. 한번 단어부터 공부해 보시고 내용도 한번 기억해 보시고 뉴스 보시면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